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미국 출장 김환기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빅테크에 대한 대규모 규제를 가하자 세계 증시가 요동치면서 도대체 시진핑 속내가 무엇인가 하는 데 관심이 매우 쏠리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알리바바 그룹 창업주 마윈이 상하이에서 개최된 마이탄 금융정상회에서 중국 당국의 금융정책을 매우 비판하자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N2그룹의 34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와 금융활동을 금지시키고 반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182억 위안, 즉 한국 돈으로 3조 1천억 원입니다. 182억 위안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가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단지 시진핑의 영리를 건드린 괘씸죄에 대한 응징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중국 정부는 메이투안,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굴지 민간 첨단 기업들에게 반독점, 금융안정, 소비자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자동차 공유업체인 디디 추싱이 지난 6월 30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자 데이터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제의를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현 1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에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해외 자본 유치를 금지하였고 7월 26일에는 공업정보화부가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대한 6개월간 특별 단속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월 28일에는 12개 기업의 보안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30일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디디 추싱 등 중국을 대표하는 25개 첨단 기술 기업들을 소집하여 각 기업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7월 23일에는 당 중앙위와 국무원이 사교육업체 설립 금지, 기존 업체의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 교육업체의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및 교육업체에 대한 투자 금지, 휴일에 학원과 수업 금지 및 밤 9시 이후의 온라인 강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 및 애호학습 부당 감소에 대한 의견을 발표, 사회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고 7월 26일에는 국가발전교육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 공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배달원에게 최저시급 보장, 무료 실험보험 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배달원 권익 보호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배달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이제는 플랫폼과 온라인 게임 및 동영상 업체끼리까지 전방위적인 단속과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 규제로 시장 전반에 규제 공포가 확산되면서 기술, 교육, 부동산, 바이오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본토, 홍콩,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태 폭락하였습니다. 7월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중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4조 3천억 위안이 증발했고 세계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이 1조 달러나 증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불안에 빠지자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이 7월 28일 골드만삭스 등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투자 기관들과 온라인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신규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시장 충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해외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굴지 기업은 물론 거대 산업 하나를 순식간에 괴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중국 공산당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하베스트 캐피탈 설립자 앨런 송과 리아오밍 프로스펙티브 에보니 캐피탈 설립자 등 해외 투자자들은 시진핑 이러한 행태는 능샤오평이 40년 전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았던 일에 가장 중요한 철학적 변화이며 이제 무분별한 자본 팽창의 시대가 끝나고 효율보다는 공정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중국 정치의 우선순위 분수령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이해한다고 경고함으로써 향후 대중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입장은 실제 중국에 대한 투자 중단으로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 예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8월 10일 최근 중국 당국의 규제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예측할 수 없어 투자 위험도가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진핑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가주석 3연임을 통한 장기 집권을 위해 독점적 주의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둘 수 있겠습니다. 사교육 기업을 규제하여 교육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중산층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사교육에서 서구적 가치 교육을 통한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배달업체 규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백만장자와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일반 대중들의 빈부격차로 인한 불만과 반감을 해소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얻어 장기 집권의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내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덩시아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중국 역대 지도자들은 경제개발을 위해 금융, 석유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해오면서도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신기술 채택의 자유와 무말 정도의 혁신적 행동을 묵인하고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세계 굴지의 빅테크 기업이 출현하는 등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은 첨단 기술 기업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자 시진핑은 이를 공산당 지배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인 시진핑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를 불균형을 이루는 잘못된 발전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전쟁,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이러한 선언을 순조롭게 이행시 못하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과 시간과 형세가 중국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샤오강 사회를 실현했다고 생각한 시진핑은 2020년 즉 작년 11월 19일 APEC CEO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를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작년 12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무질서한 자본의 팽창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뜻을 받들어 당 중앙위와 공무원은 올해 2021년 6월 10일 공동으로 저장성을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하고, 저장성에서 선도적으로 소득분배 개선, 사회복지제도 강화, 도농격제해소 등의 시험을 진행해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다른 지역보다 앞서 실현해 선례를 만들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역대 중국 정부가 추진해오던 성장 우선주의인 덩시아오핑의 선부론에서 분배와 균형을 중시하는 마오쩌둥의 공부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8월 11일 국가안보, 기술, 독점 분야를 포함 음식, 의약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법치를 강화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전방위적인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2035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대국 기반을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사회주의 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이 되는 시장과 자본주의 상적인 빅테크에 대한 힘빼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이러한 조치는 지금 당장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지난 40년간 경제 성장을 가져온 글로벌 경제의 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며, 민간 투자를 가져온 기업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험 정신을 죽이는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큰 미래를 놓쳐 중국 경제를 죽여 대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캠프 애틀랜틱 카운슬 CEO 등 전문가들은
이란 시진핑의 민간 첨단 기술기업 제재로 중국 경제는 2030년까지 45조 7천억 달러 규모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해외 자본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나 이란 시진핑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에 따른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시장 조치는 덩샤오핑의 신시장 계약 개방이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났듯이 시진핑의 반시장 조치도 시간이 지나야 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시진핑의 사회주의 체제 강화로 중국 경제에 대한 공산당 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이 빅테크를 죽이는 의도와 그것이 향후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중국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글로벌 TV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